리더가 되면은 사실상 너무 많이 힘들다고 많이 하세요. 리더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프로파일러. 네. 혹시 SBS에서 2022년도에 했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혹시 그럼 이거 어떤 직업군을 다루는지 알고 계세요? 맞아요. 프로파일러. 네. 프로파일러에 대한 직업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프로파일러는 보이지 않는 심리를 파악을 하고 범행 패턴을 파악을 해서 다음 범행을 막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드라마에서 프로파일이 되려면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열린 마음, 직관,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력의 감수성까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쭉 보고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득 이게 과연 프로파일러한테만 필요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리더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력이랑 감수성 그리고 직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저는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자질들도 있고 리더십을 정의하는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읽는 힘,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가 되면은 사실상 너무 많이 힘들다고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팀원도 챙겨야 되고 회사의 결정도 같이 함께 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잘 이뤄낼 수 있을지를 또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읽는 거 하면은 이끄는 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읽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걸 읽어야 해요.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프로파일러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저희가 사람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리더님들이 되시면 대부분 성과 관리에 집중을 하세요. 근데 성과 관리보다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탈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때 앞으로 맞닥뜨릴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영업팀 A 대리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영업팀의 핵심 인재로 뽑히던 A 대리가 성과는 여전히 평균 이상이에요. 아무래도 핵심 인재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미팅을 해도 그냥 의견도 줄고 그냥 그러세요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면서 사소한 마감 기한도 놓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다라고 하셨을 때 영업팀의 A 대리를 어떤 방향으로 읽으실 것 같으세요? 이 대리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읽으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을 못하네. 이 친구가 예전보다 열정이 떨어졌네. 아무래도 계속 성과만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떨어졌네. 집중 못하고 있네 라고 보통 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읽지 않고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의 상황과 심리를 조금 더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A 대리가 번아웃 상태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조금 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면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임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희가 깊이 읽어내지 않으면 A 대리는 이렇게 한 뎁스를 더 들어가서 읽어주지 않으면 조직의 한계를 나의 한계라고 느끼고 이탈을 하게 되겠죠. 이런 위험한 신호, 아주 작은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는 게 리더님들의 역할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한 가지 더 가지고 왔어요. 기획팀의 비사원입니다. 이 비사원은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일을 뭔가를 시키면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굉장히 과도하게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랬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읽죠. 이 친구 일 못하네. 업무 이해도가 좀 떨어지네.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실 거예요. 자, 근데 저희는 이거보다 조금만 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상황과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원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완벽주의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실수를 했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 단순히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표면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을 때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상황과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읽어야 될 게 많다고 했죠. 그 중에 두 번째는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상황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문제의 본질인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많이 보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전사적으로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업무 협업 툴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30%뿐이 사용을 안 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업무 협업 툴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똑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변화를 안 받아들이네. 이 친구들이 신규 뭔가 좋은 거를 가져다 줘도 못 받아들이네. 아니면 교육이 우리가 조금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는 이렇게 표면만 읽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 없이 그냥 바꾸자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구성원들이 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 맥락을 읽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상황을 그냥 우리가 안 쓰고 있네 라는 상황 말고 왜 안 쓰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사용이 낮은 이유는 어찌됐든 새로운 협업이 이전의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프로세스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업무 협업 툴과 연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과 비효율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맥락을 읽고 이 맥락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주던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조금 설계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리더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동을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리더의 말은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통 일을 하나 할 땐 파이팅 합시다 아니면 열심히 합시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요 이런 감정은 사실상 어떠한 행동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 너무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는 거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A팀 A 대리가 번아웃이 온 이유가 저희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성 고객 요청이 주말까지 침범을 해서 A 대리의 주말과 3과 1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행동 설계, A 대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는 A 대리한테 번아웃이 온 이유가 돌발성 고객 요청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 요청을 긴급과 일반 요청으로 분류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팀 내 처리 요청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조금 늘어나는 방안을 A 대리에게 직접 주도권을 주면서 한번 설계를 해봐라 라고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업무량, 이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다른 일들을 못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팀장의 권한으로 본인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컨트롤 하겠다 이런 식의 행동 설계가 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근데 행동 설계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거를 저희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 설계부터 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행동 설계를 할 때는 크지 않아도 되고 작은 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에 한 가지 지켜줘야 될 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 설계라는 거는 행동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깃발을 꽂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깃발에 도달하지 못하는 팀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게 행동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아까와 동일한 사례이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행동 설계를 해야 하냐라고 봤었을 때 대단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었을 때 저희는 기존 자료가 이관이 안 돼서 좀 어려워 라고 하면 우리가 그럼 이번 주는 소규모 전환 테스트 주간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기존 자료를 10개씩만 한번 옮겨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거를 공유하고 그거를 바로 시스템의 개선 반영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팀회의를 거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행동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